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치투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도 금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치투파우, 디투파워 이 오전에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해외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 관련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최근에 이 현대건설이 또 이 불가리아에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원전주들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죠. 이 체코 원전 수주, 자, 이 부분인데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하면서 이 결국에 한국과 프랑스 2파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방향성인 이 글로벌 정책의 부분, 그리고 국내 정책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저희 대기업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을 보게 되면 이 현대건설이 이 불가리아에서 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현대건설이 계약 체결에 성공을 하면 2010년에 아랍에미리트 이 바라카 원전 이후에 첫 해외 대형 원전 수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해외 원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러시아 측면인데, 이 원전 관련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보급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 원전 관련해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러시아의 타스 통신도 이 현대건설이 이 불가리아 원전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라고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이 원전 이 해외 수주가 유력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관련된 다른 원전 기업들도 추가적인 함께 모멘텀을 받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결국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 부분을 제치고 이 프랑스와 2파전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원전 관련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원전 정책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에서 아마 한국이 이 수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코는 현재 4호기를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리고 또 공사 기간이 또 길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산과도 또 비슷한 맥락인데, 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 또 이 도입도 굉장히 빠르게 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인데, 이 원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른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이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이 수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한국이 수주를 한다라고 해도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또 돈을 벌죠. 이 로열티 부분인데 70년도 더 된 원천 기술 하나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그래서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락 모멘텀이 같이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최근에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죠. 당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선택을 하거나 그 사용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이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쉽게 말해서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결국에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속해지면서 앞으로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향후 산업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E 제도를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결국에 미국에 달려 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 유럽을 보게 되면 이 탄소 중립 산업법에서 이미 원전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결국에 앞으로 방향성 미국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지지할 가능성이 크죠. 이 지난해 기후 변화 협약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이
이 원전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동의를 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2조 원 가량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역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11차 전기본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존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원전 지속 가동에 필요한 이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자,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차 전기본이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전 세계 원전 가동 국가 중에서 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통과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총선일이 4월 10일에 달려 있는데, 특징을 보게 되면 총선일 전까지는 이 논란이 있는 정책은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10일이 총선일이니까 이 8월 초에는 이 전기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본에서 얼마의 대수가 또 추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현재 시장에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 부분이 2기 정도죠. 하지만 이 2기가 진짜 이 원전 이 11차 전기본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관련된 기사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1차 전기본에서 2기가 기존 확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자, 이런 부분 현재 우리가 살펴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기수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아니면 4기 정도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원전 건설의 특성이 있죠. 이 홀수보다는 짝수로 짓는 경우에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이 3기는 아니고 추가적인 기수가 포함이 되면 이 4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외 원전 수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동향과 국내의 정치 동향을 살펴봤을 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원전 가동률과 이용률이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이 결국에 이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이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이 전력 수요 역시 증가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할 때 안정적인 이 기저 전원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원전이 역할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역시 계속해서 상승한다. 자, 이 부분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주들은 형태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흐름이 비슷한데, 23년 5월까지 정책 관련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그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 또 기간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이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이 흐름세는 10월 중반부터 베이스라인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 상승 반전의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결국에 11차 전기본 해외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면 이 12,000원 가격대까지는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외 수주 동향, 해외 수주 모멘텀을 받으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정책의 방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